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늘어나는 세계 인구와 식량 문제,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농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발전해서 농업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이 어떤 논리로 이 딜레마를 설명하는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이 글은 먼저 과거 농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긍정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러다 however, 이 표현으로 분위기를 바꿔 인구 증가라는 현재의 문제를 던지죠.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심각한지, 농지가 부족한 여러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는 실제로 농지가 줄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첫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무언가를 시사한다고 시작하네요. 기원전 9500년이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레반트 지역에서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농업이 매우 긴 역사를 가졌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글의 배경을 설정하고 있죠.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suggests, 이 동사 뒤에 that,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뒤에 various crops were being cultivated, 이 표현이라는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죠. 이렇게 동사 뒤에서 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이 접속사입니다. 관계대명사와 헷갈리면 안 되겠죠? 동사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were being cultivated, 이 표현이라고 쓰였어요. 작물은 스스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재배되는 거니까 수동태 be cultivated, 이 표현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과거 그 시점에 한창 재배가 진행 중이었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진행형, ing, 이 단어가 더해져서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된 겁니다. 재배되고 있었다라고 생생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수천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혁신이 농업 생산성을 boosted, 즉 증대시켜 왔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reducing manual labor, 손으로 하는 노동은 줄여주면서 말이죠. 여기까지는 농업 발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네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while reducing, 이 표현입니다. 원래는 while they were reducing 같은 문장이었는데 주절의 주어인 innovations, 이 단어와 같아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reducing, 이 단어라는 현재 분사로 바꾼 분사구문이에요. while, 이 접속사를 남겨둬서 하면서라는 동시동작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however,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런 연결어는 글의 흐름이 바뀐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앞에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농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등장할 거라는 예고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계속 늘어나는 세계 인구가 항상 더 많은 식량을 요구할 거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줍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리고 이 늘어난 인구의 수요를 맞추려면 전 세계 식량 생산이 최소 70%는 증가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 문장은 It is projected that,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it, 이 단어는 가짜 주어, 즉 가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 that, 이 단어 뒤에 나오는 긴 문장 전체, 즉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it, 이 단어를 쓴 구조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문장 중간에 콤마와 함께 which, 이 관계대명사가 보이죠? 이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여기서 which,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 단어가 아니라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라는 앞문장 전체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equire, 이 동사의 쓰임도 중요합니다. require 다음에 목적어인 글로벌 푸드 프로덕션, 이 표현이 오고 그 뒤에 to rise, 이 표현이라는 to 부정사가 왔죠. 이렇게 목적어가 앞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필요로 할 때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쓰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Despite this need, 이러한 필요, 즉 앞에서 말한 식량을 증산해야 할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겠죠. 지구 표면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농사에 suitable, 적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지형, 토양의 질 같은 여러 limitations, 한계점들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despite 이 단어입니다. 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라서 뒤에는 this need 이 표현처럼 명사구가 와야 해요. 만약 같은 뜻의 although 이 접속사를 썼다면 뒤에는 although we have this need 이 표현처럼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이 와야겠죠.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농지가 부족한 이유는 자연적인 한계뿐만이 아닙니다. 6번째 문장을 보면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 또한 농업용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토지 소유 형태나 환경 관련 법, 인구 밀도 같은 것들이죠. 문제가 정말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문장의 진짜 주어는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복수형이죠? 그래서 동사도 influence,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including부터 density까지 긴 수식어구가 끼어들어가서 헷갈리기 쉽지만 바로 앞에 density, 이 단어가 아니라 문장 맨 앞에 factors의 동사를 맞춰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7번째 문장은 in fact, 사실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보다 더 강조하고 싶거나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할 때 쓰죠. 그 내용은 바로 농업에 사용되는 땅의 총량이 has been declining, 계속해서 감소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부족한 수준을 넘어 아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the amount of land인데요. 랜드에 속으면 안 되고 이 주어의 진짜 핵심은 the amount, 즉 양입니다. amount, 이 단어는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형인 has, 이 단어를 써야 합니다. A of B 구조에서는 A의 동사를 맞춘다는 원칙 잊지 마세요. 주어를 다시 보면 land, 이 단어 뒤에 used for agriculture, 이 표현이 붙어 있죠. 이건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땅이라는 뜻으로 앞에 있는 land, 이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입니다. 땅이 무언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것이니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used, 이 단어를 쓴 거죠. 마지막 8번째 문장은 앞에서 말한 농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2013년에는 약 1860만 제곱마일이 식량 생산에 사용되었는데 이건 1991년에 1950만 제곱마일에 비교되는 수치라고 하죠. 숫자를 통해 농지가 실제로 줄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문장 끝에 있는 compare to, 이 표현은 와 비교하여라는 뜻의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데이터와 비교할 때 정말 자주 등장하니 이 표현 자체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around 18.6 million square miles, 이 표현입니다. miles,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서 동사를 were, 이 동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was, 이 동사라는 단수 동사가 쓰였죠. 왜냐하면 1860만 제곱마일이라는 면적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총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측정 단위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 지문의 핵심 어휘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먼저 demand, 즉 수요는 인구 증가로 인해 이 글의 핵심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죠. 그리고 농지를 늘릴 수 없는 여러 limitations, 한계점들은 문제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가 단순히 부족한 걸 넘어 declining,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농업 생산성이 과거부터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긍정적인 사실로 시작했지만, however, 이 단어를 기점으로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엔 기후, 지형, 정책 등 여러 한계 때문에 농지가 부족하고 심지어 그 양이 줄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고발하는 글이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논리적 흐름과 핵심 문법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꼭 복습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